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이입니다. 이번 시간엔 통쾌한 희곡의 분석 10장 실종된 인물 캐릭터 부분을 수업해 볼 건데요. 제목이 실종된 인물이라니까 무슨 뜻이지? 의아하죠. 극에서 사라진 인물은 얘기하는 건가 하고요. 그게 아니라 희곡에서 인물을 나타내는 부분이 다른 문학에 비해 약하다는 뜻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소설의 경우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정말 세세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희곡에서는 인물들의 묘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희곡은 단지 인물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결국 배우가 희곡을 분석할 때 행동을 바탕으로 유추해서 인물의 캐릭터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 실종된, 다시 말해서 잘 나타나 있지 않은 인물을 배우가 찾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연기를 이제 막 시작한 지망생들은 캐릭터 찾기가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무엇을 찾아야 인물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하고 보충한 내용 먼저 읽어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등장인물을 분석하거나 창조해내는 작업은 연극에서 상당히 전문화된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연극 이외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자칫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극에서 등장인물은 단 한 가지 방법, 즉 행동에 의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행동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지어 줌과 동시에 그 행동 안에는 그 사람의 본질, 즉 자질, 성질, 특성 등이 담겨 있다. 일반 문학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희곡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실 희곡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등 희곡 안에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작가가 주의를 기울여 선택한 몇 안 되는 특성만이 쓰여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배역을 맡은 배우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어떤 배우가 캐스팅되냐에 따라 인물이 달라지는 이유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작가는 인물에 대해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많은 것을 제공하면 오히려 거기에 맞는 배역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희곡 작가는 배우의 본질에 의존하기 위하여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빈칸으로 남겨놓는 것인데 이것이 희곡이 소설보다 짧은 이유다. 유능한 작가는 등장인물을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물의 골격에 대한 선택을 제한하고 배우는 등장인물의 상투적인 부분을 없애버림으로써 인물의 독특함을 만들어낸다. 인물의 골격은 행동으로 그 특성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형을 싫어하는 동생이 있다면 동생은 난 형이 싫어 라고 말하는 대신 형 앞에 물건을 거칠게 놓는 행위로 관객에게 보여준다. 때때로 행동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경우엔 대사로 처리를 하지만 대사는 어디까지나 행동의 보조적인 장치일 뿐이다. 따라서 희곡 속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해내고 싶다면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인물 앞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단계는 첫 번째 인물의 욕구, 두 번째 인물 앞에 놓인 장애물, 세 번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물이 기꺼이 하려는 행동 순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 물론 이 단계에 앞서 이름, 나이, 성별, 지위, 주어진 상황 등과 같은 기초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배우가 햄릿을 연기할 때 햄릿이 왕자라는 사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왕자라는 의미는 어릴 때부터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 햄릿의 몸짓, 언행, 생각 곳곳에 그러한 교육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왕자라는 의미다. 만약 배우가 이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선 우선 그러한 몸짓, 언행, 생각을 습득해야 하는 것이 연기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한 노력 없이 희곡 분석을 통해 욕구와 장애 그리고 행동만을 연기한다면 과연 그 인물을 햄릿으로 볼 수 있겠는가? 품이 없는 사람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과연 그 사람에게 품위가 생기는 것일까?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인물에 맞춰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닌 것이다. 간혹 학생들 중에 햄릿을 읽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햄릿을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연기라고 볼 수 없다. 단지 햄릿을 읽은 누군가가 햄릿의 말을 인용하며 움직일 뿐이다. 희곡을 읽는 것만으로 인물 분석이라고 생각한다면 배우는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가 보단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무게를 두어 보게 된다. 그 결과 대사 위주의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은 무대에서 무엇이 행해지는가를 보러 오는 것이지 무슨 말들을 주고받는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희곡 작가는 관객을 위해서 희곡을 쓴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배우가 희곡 안에서 작가가 쓴 행동을 찾고 관객에게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그럼 행동의 요소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찾아야 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찾고 싶다면 무엇과 왜를 파악해야 한다. 무엇과 왜? 다시 말해 행동과 이유다. 만약 여러분이 등장인물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냈다면 그 인물의 절반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했다면 비로소 인물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햄릿은 어머니 방에서 무엇을 했나? 무방비 상태로 커튼 뒤에 숨어있는 플로니어스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럼 왜 햄릿은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왜 찔렀나? 왜? 이유가 뭘까? 어떠한 심정과 생각으로 찔렀나? 무슨 판단을 근거로 찔렀나? 누군지 알고 찔렀나? 왜 찔렀나? 도대체 왜? 햄릿은 그를 아버지를 죽인 클로디어스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플로니어스라는 사실을 알고도 찔렀을 수도 있다. 만약 그가 플로니어스라는 걸 알고 찔렀다면 왜 그를 찔렀는가? 햄릿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클로디어스 혼자서 왕권을 탈환할 계략을 짤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배후에 플로니어스도 동참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햄릿이 왜 플로니어스를 찔렀는가를 놓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배우들마다 다를 것이고 그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햄릿을 맡은 배우들의 연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희곡에서 인물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비교적 찾기 쉽다.
하지만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감춰져 있을 때가 많다. 어쩌면 여러분은 인물이 그런 행동을 왜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기의 핵심은 이 감춰진 왜를 찾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행동에 적합한 이유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설득력이 강한 연기를 하게 될 것이다. 합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선 희곡 속 대사를 쉽게 믿어선 안 된다. 인물들도 우리처럼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플로니어스를 죽인 햄릿에게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안전을 걱정하며 영국으로 가라고 한다. 하지만 햄릿도 관객도 그 말이 순수하게 들리진 않는다. 이처럼 희곡 안에서 대사는 인물이 하는 하나의 주장일 때가 많다. 주장과 진실은 엄연히 다를 때가 있다. 인물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왜를 찾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행동은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 말은 행동보다 가볍다. 이것은 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연기를 대사 위주로 펼친다면 그 연기는 금세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희곡 안에서 인물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세세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연기의 시작은 작가가 써놓은 대사와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맞죠. 근데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답이 없다는 게 배우를 힘들게 만들죠. 아마 여러분이 연기할 때 미치도록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은 빨리 답을 찾고 싶어 하죠. 답을 찾는 것에 익숙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중고를 거치면서 계속 정답 찾는 훈련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뭔가를 찾으라 하는데 정답이 없다고 말하면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근데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틀린 답은 있죠. 이게 또 미치는 거죠. 연기를 하는데 답은 없고 하면 틀렸다 하고 연기를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답은 없습니다. 그럼 답도 없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연기를 해요? 묻고 싶죠? 연기엔 배우들마다의 확신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배우들은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가지죠. 연극 같은 경우에는 두세 달 연습하잖아요. 공연 올라가기 위해서. 거의 외부와 단절된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배우들 마음속을 인물들 생각으로 꽉 채우기 위해서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배우가 인물에 대한 확신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죠. 확신이 없다면 무대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연기를 가르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못 기다려요. 아, 그래.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아, 그래를 참, 이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쨌든 일단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궁금해 할 테니까. 근데 이게 생각처럼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마치 이제 그 사람을 왜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설명 안 되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단 해볼게요. 아까 말한 내용 중에 햄릿이 플로니어스를 왜 찔렀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답을 찾듯이 그렇게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희곡에서 펼쳐져 있는 인물과 사건의 여러 정황들이 각기 다른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햄릿이라는 퍼즐판에 그 조각들을 끼워보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 맞아야 끼워지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의 빈 곳이 있어요. 플로니어스를 왜 찔렀을까? 그 이유를 나타내는 그 빈 곳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떠오르는 대로 일단 생각을 해봐요. 나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찌를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플로니어스를 찌를 생각이었나? 거기에 대해 계속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해보세요. 그때 다른 장면 하나가 머릿속으로 훅 들어옵니다. 근데 복수하는 것과 오피리아 헤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지?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봐요. 그러다 어쩌면 햄릿은 처음부터 플로니어스를 의심했나? 그래, 그 시펄은 권력이 정상에 있는 왕을 죽이는데 혼자만의 힘으로 그 정권을 탈환하는 게 힘들지. 분명 거기엔 조력자가 있어야 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자기 사람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플로니어스를 보면 그냥 늙고 힘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정치인으로 보이죠. 그것도 아주 지략이 뛰어난. 자기 아들의 뒤를 캐는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집요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늙은 여우가 또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햄릿은 복수를 결심한 순간부터 그가 복수의 대상으로 플로니어스까지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리고 계속 또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다른 생각이 또 훅 들어옵니다. 맞아. 클로디우스가 기도를 할 때 해치우지 않은 것도 클로디우스를 제거하면 플로니어스가 도망을 치거나 다른 술책으로 햄릿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어. 현재 햄릿에게는 어떠한 권력도 없어. 단지 죽은 선왕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뿐이지. 그리고 엄마는 이미 클로디우스에게 빼앗기고, 혹시 엄마가 권력을 잃은 우리 부자를 걱정해서 재혼을 하셨나? 제가 겉으로 할 때 이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곳으로 번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상황에 집중을 하죠. 아마 플로니어스를 오피리어가 보는 앞에서 죽일 수 없었을 거야. 이미 오피리어에게 수녀원으로 가라고 했을 때부터 햄릿은 플로니어스도 복수의 대상으로 접수된 상태였을 수도 있지. 그리고 어머니 방에 누군가 침입을 했다면 그것도 커튼 뒤에 숨어있는 상태라면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해. 더욱이 미친 척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미친 척하고 행동하면 미쳐서 그런 줄 알 거야. 햄릿은 철저한 복수를 위해 클로디우스보다 지략가인 플로니어스를 먼저 해치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조로의 찬스가 온 거야.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두르는 햄릿의 모습은 그동안의 모습과 다르죠. 특히 클로니어스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보였던 모습과는 정반대죠. 이렇게 맞춰가면서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를 찾아 들어가요. 자, 어떻게 설명이 좀 됐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 주머니를 많이 푸세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유추해보고 아니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계속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뭐 이렇게 계속 고민해보세요. 그러니까 배우들마다 자기만의 햄릿에 대한 퍼즐판이 꽉 찼을 때 확신이 생기게 되고 비로소 무대 위로 올라가서 햄릿을 연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